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을 꽃길로 만드는 일은 각자의 몫인 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반대로 진흙길로 만드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걸을 때는 힘들고 버거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꾸는가는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인성이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이라 어리석게 행동하기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소위 연상 연하 커플로 만나 4살 차이의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잘 맞아 그 흔한 누나 소리 한 번 못 듣고 연인이 되어 정말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복학 후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는데 어린 후배들의 대시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저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염려를 뚫고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겠다는 남편의 공표 아래 만나서 그런지 당연하게 느껴졌죠. 데이트하면서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혼자 집에 들어가게 한 적 없고 그렇다고 허투루 저를 대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만남도 줄이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면 화를 내며 싫어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남편이 당신 말이 다 맞아 라고 해주거든요.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도 유독 제 문제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제가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믿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어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왜냐고요? 뭐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이죠. 시아버님을 제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고 저와 결혼부터 하겠다며 프로포즈를 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가서 허락을 구하고 시댁에 갔던 그날부터 그 실수는 시작되었죠.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형님이라는 위치가 되게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고 나서서 이리저리 지적을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눈물바람, 남편 없으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쥐잡는 행보를 보이셨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뭐 되게 대단한 집안이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 주변 친구들 시댁에 비하면 처지는 편이죠. 남편도 그걸 알기에 저에게 자기가 더 잘하고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지키는 남편이기에 그 약속만 믿고 결혼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집살이라는 게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되게 귀한 큰딸이고 언니인데 시댁에만 가면 저는 무슨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남편이 알아서 차단하고 못하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진작 이혼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싶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악다구니 쓰던 모습은 아직도 소름 돋기 싫습니다. 그 표정, 말투,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처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를 갔을 때부터 반쯤 인상을 쓰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여자가 그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뭐 했어? 어린 남자 꿰려고 그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과 분위기는 마치 제가 부정한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엄마, 이 사람 나 기다리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 이 사람 덕분에 나 취직한 거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해준다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구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벌써 더 좋은 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들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 살리는 거야. 라며 제 칭찬을 했죠. 그러자 신우이가 뭘 또 그 정도냐? 하여간 지 눈에 안경이지. 라며 삐죽거리자 누나 같은 사람이랑 같아. 집안 좋아, 직장 탄탄해, 학벌 좋아, 미모도 되지. 이런 사람이랑 내가 감히 결혼하는 게 감지덕지구만.
누나는 취직이나 좀 하고 말해. 학벌도 없어. 인물도 별로야. 직장도 없으면 어떻게 할래? 라며 또 막아서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아이고 괜히 본전도 못 찾네. 정이 너는 나서지 마라. 우리는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둘이 잘 살아줘요. 그거면 됐지. 잘 부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눈에서 레이저를 내뿜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기가 눌리는 편은 아니라 웃으며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첫 만남부터 적대시할 수만은 없으니까 최대한 살피며 눈치를 보았죠. 부글거리기는 했지만 남편이 너무 좋았기에 일단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다 보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에 밉보이고 싶은 새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약자의 위치에서 잘 보이려고 했죠. 남편이 또 큰 소리 쳐가며 절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학자금 대출이 있어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었고 시댁에서도 집을 해주실 형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빌라 3룸 전세에 살고 있었기에 그냥 거기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편의 형편을 고려했던 거죠.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니 둘이 부지런히 벌면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대출을 많이 끼더라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말씀 없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아무리 그래도 혼수도 안 하면서 예단도 없이 시골리는 건 아니지. 내 아들 돈 벌 틈도 없이 서둘러 결혼하는 거 너 나이 때문인데 그 정도는 감안하기로 한 거고 난 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시누이 가방이랑 내 모피 한 벌은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혼수는 남편이 해야 하는데 제가 일단 그냥 쓰던 거 쓰자고 해서 안 하고 예물 예단 없이 커플링만 나눠 끼기로 했기에 남편은 몸만 오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단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쪽도 개혼이라 이불이라도 해야 할 건데 예단비를 하지 그러니 하시긴 했었지만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시면 저 다이아 반지 하나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 다 시댁에서 다이아 해주셔서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서 서운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너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게 나이 많은 애들은 닳고 닳아서 계산적이라고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내 귀한 아들 첫 월급 받자마자 데려가면서 죄송하다는 생각 안 하니? 너야 어린 남자 잡아서 횡재겠지만 우리 아들은 한창 때 아주 묶여서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뻔뻔하다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너무 잘 맞아서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힘들 것 같아. 나는 자기랑 결혼해 손해보고 이득보고 이런 거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었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방해가 되는 거면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취직했는데 자기 아니면 난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딴 생각 말고 우리 계획대로만 할 생각하고 있어. 엄마 말에 신경 쓰지 마. 미안하다 하더니 집에 데려다주고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끝이 나던지 아니면 바로 잡히던지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내가 알아듣게 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시는 헤어지자는 둥 결혼을 안 한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너무 불안해서 심장이 아픈 것 같아 라며 훌쩍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도 우리 엄마랑 누나가 힘들게 안 하진 않을 거야. 그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유별나. 그래서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잘 살 궁리나 하자. 알았지? 라며 울먹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결혼 전 힘겨루기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남편이 안 그러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 위로도 했고요.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긴데 설마 절 잡아먹게 하겠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 나이 28살, 제 나이 32살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정리해줬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시아버님께서 그래, 결혼하느라 고생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뭘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시더니 슬쩍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놀라서 보니 내가 비상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주려고. 결혼 전에는 너희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 줬다. 미안하다. 이 돈은 예빗돈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니 남편이 역시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엄지척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셋이 뭘 그렇게 쑥덕거려? 하는데 셋 다 시침이 떼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이제 며느리인데 오늘은 주방에 들어갈 거지? 언제까지 주방 일을 엄마가 해야 돼? 라고 하니 남편이 오늘까지는 손님이지. 그리고 엄마 주방에 막 들어가서 만지는 거 괜찮아? 주방은 주부의 자존심이라며. 와이프는 외부인인데 막 들어가면 되겠어? 라며 받아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예, 너도 작작해라. 누가 너 마누라 잡아먹니? 그럼 너 마누라가 예쁨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니 아 그래? 나도 그럼 어제 오늘 처가에서 점수 깎였네. 어머님 아버님 주방에서 밥 차려주시는데 앉아서 먹었거든. 아유 가서 도왔어야 했는데 그걸 왜 지금 말해? 몰랐잖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네.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사위랑 며느리랑 같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구인데 라고 하시니 엄마 너무 이상하잖아. 사위랑 며느리랑 둘 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왜 누구는 손님이고 누구는 식구야? 게다가 우리 와이프가 집도 해오고 난 혼수도 안 했는데 엄마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업고 다녀도 부족한데 일 시키려고 하지 마 라며 웃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보더니 우리 아들 사고방식이 아주 신식이다. 맞네. 옛날엔 남자가 집을 하니 며느리가 나 죽었소 했지만 우리 며느린 다르지. 그럼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두 남자를 번갈아 째려보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시누이는 참나 이 집 며느리는 좋겠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자기 편이어서 그래도 적당히 해 라며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받아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맞받아칠 순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크기도 했고요. 남편 방에 들어가 통장을 확인해보니 2천만 원이 든 통장이더라고요. 통장 맨 뒷장에는 행복하길 바란다 내 아들 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고요. 남편은 눈물을 짓더라고요. 경제권을 모조리 시어머님께 맡기시고 아마 그 돈을 만드시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테니까요. 시아버님이 남편 중학생 때쯤 외삼촌 보증을 서셨다가 집이 좀 어려워졌는데 다 갚고 회복한 게 얼마 되지 않아 여윳돈을 모으시는 게 힘들었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어 장기 예금으로 묶어두자고 했어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거나 이사갈 때 쓰려고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외삼촌 보증을 잘못 쓴 거면 어머니가 오히려 눈치 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버님이 눈치를 보셔?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반대했는데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몰래 해주셨나 봐. 그래서 엄마가 더 큰 소리 치게 된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건 외삼촌이라는 인간 엄청 잘 살아. 괜히 우리가 독박 쓴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괜히 겉으로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결혼식 축의금도 내 식구 다 와서 밥 먹었으면서 10만 원 냈더라. 인간 같지도 않아서 상대도 안 하고 싶지만 엄마가 그렇게 불러. 이상하지? 라며 씁쓸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을 좋아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시어머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잣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상하게 구시면 더 예민하게 굴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시누이가 감싸고 돌면서 남편과 대립하고 2대2로 편이 나누게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와 부딪힐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려고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람은 아주 쉽게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결혼하고 한 2주쯤 됐을까요? 금요일에 회식을 하고 늦잠을 자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기도 했고 종교인들인가 싶어 남편과 침대에서 뒹굴며 서로 나가보라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문도 쾅쾅쾅 치는 소리에 누구세요? 라며 나갔죠. 그러자 나다! 문 열어라! 라며 굉장히 사납게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호다닥 문을 여니 굉장히 거칠게 문을 열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하시죠. 라며 머쓱하게 웃었더니 도대체 너는 정신이 있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오게 해? 라며 화를 내시고 시누이는 아니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노릇이라는 걸 해야지.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을 온 거야? 라며 옆에서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나오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 왜 왔는데? 라며 인상을 쓰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거실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아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내가 밥 한 끼를 못 얻어먹고 이렇게 왔는데도 푸대접이나 받다니 아이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야, 너 똑바로 해. 벌써부터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이러지 말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초대한다는 말이 없어. 엄마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전화? 엄마가 그런 거 하고 와야 해? 라며 남편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주 됐고 이제 적응 중인 거 안 보여? 어제 둘 다 회식이어서 쉬고 있는데 들이닥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 장가 갈 때 빈손으로 보냈으면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반찬만 해서 두고 가지는 못할 망정 왜 이래? 진짜 창피하게. 우리 장모님은 저번 주 일요일 저녁에 반찬해서 문 앞에 놓으시더니 문자 남기고 가시더라. 이 집 전세비도 반은 처갓집 돈인데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내가 전에 나 아무것도 없이 장가 가서 갚느라 정신없으니까 옆에서 잠자코 있으라고 했지. 라며 맞받아 소리를 치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너가 문제야.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애가 이러냐? 아주 나이 어린 애를 홀리기를 어떻게 한 거야? 라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어리긴 누가 어려? 내가 18살이야? 내가 먼저 좋아서 쫓아다니고 내가 먼저 결혼해달라고 졸랐다고 몇 번을 말해. 이 사람은 나한테 은인이야. 엄마도 내가 정신 차려서 좋다며. 그게 누구 덕인데? 제발 생떼 쓰지 마. 나 창피해. 라며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진짜 꼴값을 떨고 있네. 야, 아무리 없이 장가 보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란 판에 어디서 성질이야? 옳게 할 말 없어?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 라기에 형님, 전화를 하셔도 될 일이기도 하고 좋게 말씀하셔도 될 일을 꼭 이렇게 큰 소리 내고 화를 내면서 하셔야겠어요? 기다리셨다니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형님도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고 하자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야? 어머머, 진짜 우리 무시하나 봐. 라며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자 남편이 야,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너 같은 시누이 만나라. 아, 시끄럽고 오늘은 일단 가. 우리 아직 술도 덜 깼어. 우리가 준비해서 오시라고 할 테니까 가셔. 라며 시어머님의 팔을 잡고 밖으로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눈이 휘둥그레해지시더니 가? 정말 가? 하시면서 나가시고 시누이는 저를 한참 째려보다가 시어머님 따라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심상치 않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겠죠. 나갔다 들어온 남편은 아침부터 미안.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할게. 진짜 내가 면목이 없다. 라며 저를 안고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님 저렇게 보내도 돼? 라고 물으니 괜히 왔다고 대접해서 보내면 또 와. 아예 싹을 잘라야지. 어디로 와서 행패야. 진짜 미안. 너무 부끄럽다. 라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 든든하기도 했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시누이는 분이 안 풀렸는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차피 어려운 건 알고도 결혼한다고 한 거면서 우리 엄마 서럽게 그렇게 해? 나는 나중에 시댁에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내일 와서 엄마한테 빌고 다음 주에 집들이 정식으로 해. 그리고 나한테도 사과해. 라고요.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집들이는 한번 하긴 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왜 빌고 왜 사과를 하나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형님, 저는 제가 왜 빌고 왜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고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대화로 좋게 풀면 될 일인데요. 일방적으로 화를 내신 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 서로의 다름을 맞추는 중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집들이는 다음 주는 어렵고 조만간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 전화가 온 거를 남편이 받았나 봐요.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너 진짜 한 번만 더 전화해라. 용돈 끊는다. 동생한테 용돈 탔으면서 쪽팔린 줄은 모르고 시누이 대접은 받고 싶냐? 내 와이프는 다 알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진짜 작작해. 라며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자 왔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정신 나간 애 얘기를 뭘 그렇게 대꾸를 해줘. 라면서 저를 또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너무 든든하게 내 편이라 내가 안 쫄고 할 말 다 하느라 그랬지. 걱정 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라며 남편을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깐 나갔다 온다며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아가, 너희 시어머니가 낮에 실수했다며? 마음 풀어라. 아들 장가 보내고 허전한가 보다. 내가 더 살필 테니까 마음에 두지 말고 집들이 그게 뭐라고 라며 하시기에 시댁에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이야기할 일이 있어 연락을 해야 해도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본인이 하고 시댁에 가서도 금방 일어나고 하면서 마주칠 일을 잘 안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시댁과 아주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저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긴 하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잘하고 잘 지내는데 저도 시댁과 잘 지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시아버님 첫 생신이니 잘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시댁 행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 어머님,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이니까 주말에 미리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약하게요. 하고 물었더니 아유, 예.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첫 생일인데 직접 차려야지. 예약? 참 너도 가지가지 한다. 이런 것도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라고 하시기에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직 음식에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하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니? 어쩜 그 나이가 되도록 음식도 안 배우고 뭐 했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장은 봐두고 알려줄 테니까 토요일 아침 먹고 바로 넘어와라. 하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막막하긴 했지만 시아버님 생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하고 아버님 첫 생신이라 잘해드리고 싶어. 나도 며느리 노릇도 하긴 해야지. 라며 달래서 가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하고 나랑 일요일에 가. 라고 남편이 하는데 아니야, 우리 토요일만 바싹 고생하고 일요일은 편하게 쉬자. 어머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신데 나만 할 거 아니고 괜찮아. 그리고 나 임신인 거 아시는데 힘들게 안 하시겠지. 라며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는 시아버님은 안 계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더라고요.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기 임산부를 뭐 어쩌기야 하겠냐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겉절이와 생채를 좋아하신다고 배추와 물을 비롯한 잡채, 갈비, 각종 나물, 전, 냉채 등등의 음식들의 재료를 늘어놓으시는데 봉투도 뜯지 않은 채더라고요. 손질서부터 음식 조리까지 하려면 오늘 저녁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시아버님과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음식은 해야 하니 주방 바닥에 앉아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재료를 다듬다 보니 배가 뻐근하니 당기는 것 같아 수시로 허리를 펴고 일어나 움직였죠. 그러자 에휴, 임신했다고 티를 그렇게 내고 싶니? 이까짓 거 얼마나 했다고 그래. 너 회사는 어떻게 다니니? 라며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시는데 서러웠습니다. 말로는 가르쳐 주신다면서 시누이랑 소파에 앉아 시키기만 하셨거든요. 시누이는 재료 중에 오이를 들더니 마사지 한다며 얼굴에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쪼그려 앉을 일이 없어서요. 배가 당기는 게 좀 힘드네요. 라고 했더니 임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래. 내 친구들도 저 정도는 아니던데. 엄살이 심하네. 라며 소파에 누운 시누이의 이야기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도 저처럼 나중에 고생 안 하시려면 같이 하면서 배우세요. 라고 했더니 난 딸이잖아.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며느리 일을 내가 왜 해? 라며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이구 알른이 죽지. 내가 하마. 내가 해. 라며 시어머니가 일어나 주방에 오셔서는 재료 다듬은 걸 보시더니 아유 손이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해. 이래서 애는 어떻게 키울래? 라며 탕탕 내려치시며 신경질을 내시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얼른 화장실에 가 확인을 하니 약간 피가 비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저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피가 비쳐요. 라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유 어련하시겠어요. 꼴랑 이거 해놓고 음식은 하기도 전에 빠져나가려고? 너도 참 대단하다. 원래 그때는 약간 피도 비치고 해. 유난 떨지 마. 라며 소리를 치시는데 안 되겠어서 그래도 걱정돼서요.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라며 나오려는데 시누이가 절 잡더라고요. 어디가? 진짜 작작 좀 해. 너 지금 3시간밖에 더 했어? 라며 못 가게 하는데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전화해 여보 라고 하자 남편은 더 듣지도 않고 갈게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아주 남편 앞세워서 쇼를 해라 하는데 배는 점점 더 아파오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 애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전부 다 가만 안 둡니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제야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겨우겨우 진료 시간에 맞춰 도착해 진료를 보니 무리를 해서 피가 약간 고였다며 입원을 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출혈이 더 생기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두려움에 눈물이 줄줄 나는데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속상했습니다. 입원 절차를 다 마친 남편은 챙길 것 챙겨온다며 나가고 저는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와 아빠가 오셔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서름이 복받치면서 눈물이 나서 엉엉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집 가지 마. 이제 연 끊자고 하고 왔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됐는데. 라며 울더라고요. 다행히도 월요일 진료를 보니 피가 고인 게 많이 사라져서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셔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시아버님만 오셔서 미안하다. 내 생일이 뭐라고. 귀한 아기만 고생하게 했구나. 정연이 말대로 이제 집에 오지 마. 나도 이제 안 오마. 이건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라.
라고 하시며 눈물을 지으시다 돈봉투만 놓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근 10달을 누워 지내다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산의 위험까지 있어 운동을 못하다 보니 진통이 시작되고 근 30시간 만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시댁에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시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과 연락을 해보셨는지 당장에 오시진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연락을 하셔서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라도 보고 싶은데 정연이가 꿈쩍을 안 하는구나. 미안한데 정연이 설득을 해줄래? 라고 하시는데 또 거절할 수도 없기도 했죠. 그렇게 오시게 된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만 할 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해오시고는 조용히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전과는 달라지셨겠지 싶어 아이를 데리고 종종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셔서 내 아들 뺏긴 것도 열받는데 내 손주까지 마음대로 못 보게 하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라며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셔서 남편이 이제 정말 다시는 연락할 생각하지도 마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부터 혹시나 제가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더 조심하고 노심초사하던 남편이었는데 시아버지 연락에 제가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니 겨우 만남을 허락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오시니 또 끊어낸 거죠. 그놈의 며느리 노릇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시누이가 연락을 해서는 옳게 나 결혼해. 그런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지. 부모님 사정도 뻔하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희도 아이 낳고 집도 넓혀가야 하고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야 그래도 너희는 살 집이라도 있잖아. 나 임신했어. 어떻게 좀 해봐 라며 울며 불며 소리를 치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형님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경 쓰지 마. 정신 나간 게 어디 채팅에서 만난 공익이랑 사고를 쳤대. 나한테도 연락해서 징징거리던데 모른다고 했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데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무턱대고 사고를 쳤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오갈 데가 없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나요? 그래서 시아버님께 연락드려봤더니 우리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정의가 괜히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상견례랑 식 올릴 때나 좀 와줄래? 라고 하셔서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상견례 날에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 가지 못했는데 남편 말로는 상대가 누나만 셋인 집에 막내 아들이더래요. 나이는 시누이랑 같고 아직 군생활도 안 끝났는데 덜컥 임신해서 코가 끼었다면서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랍니다. 벌이가 없어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가시켜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생활비는 누가 대냐며 그쪽에서 그러시니 말도 더 못하고 입을 닫으시더래요. 임신한 딸 괜히 밉보이게 하고 싶진 않으셨나 보죠. 문제는 그 후에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혼수도 할 필요도 없는데 시댁에 얹혀 살게 됐으니 예단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시누이의 시부모님이 성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는 돈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못 해준다 하면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잘 살겠지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도 있으니까요. 결혼식 때도 겨우 참석해 시어머니와 대면대면 하던 남편은 식이 끝나자 시아버님께만 아빠 조만간 점심 먹자 라고 하더니 저와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걱정에 그날따라 별 반응은 없으셔서 조용히 넘어가긴 했지만 조만간 폭탄 터질 것 같아 조마조마하며 집으로 왔죠. 집에 도착해서는 엄마랑 누나 번호 차단하고 연락 받지 마. 참나 누나 결혼 끝났으니까 이제 연락 안 해도 돼. 아빠만 내가 연락할게 라며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시어머니가 낮에 찾아와 너는 좋겠다. 내 딸은 시집살이 하느라 입덧도 마음대로 못한다는데 너는 이렇게 잘 살지 않니? 라고 하시기에 그러게요. 형님도 결혼 전에 돈 좀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형님은 시댁이랑 잘 지낼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 잘 지내시겠죠? 라며 웃었더니 한참을 노려보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 돈이 있어도 주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장가 보낼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누나 시집 보내고 왜 그래? 나 돈 없어. 아니, 있어도 못 줘. 내가 왜? 이제 우리 겨우 집 살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채면 살 판이야. 연락하지 마! 라며 전화를 끊기에 갑자기 무슨 돈? 이라고 물었죠. 누나가 시집살이 엄청 하나 봐. 시누이들이랑 가까이 사는데 수시로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그러고 빨래랑 청소도 구박하고 그러나 봐. 뭘 배워서 왔냐고. 매형이라는 작자는 마마보이라 지 누나들이랑 부모님 편이고 못 살겠다고 방 좀 구해달라고 그랬대. 분가한다고. 지도 당해봐야 당신한테 미안한 줄 알지. 내버려 둬. 라고 하면서도 속상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버님이 주신 거라도 돌려드릴까?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아빠가 그러더라. 절대 그 돈 내놓지 말라고. 누나 카드 빚진 것도 아빠가 3번이나 갚아줬대.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 고생해봐야 귀한 것도 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셨어. 우리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셨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며느리 노릇 운운하며 자기는 시댁에 잘할 거라던 시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제 좀 깨닫기는 할까 싶기도 했죠. 속상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또 쌤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며칠 뒤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시누이에게 전화가 와 받으니 올케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나 진짜 죽겠어. 속도 너무 안 좋고 잠도 너무 쏟아지고 기운 없어 죽겠는데 매끼 밥상 차리느라 쉬지도 못해. 올케가 좀 나서서 정현이한테 얘기 좀 해봐. 라면서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이 굴더라고요. 그간 미안했다. 내가 지금의 와보니 힘들었겠다. 이런 빈말이라도 했으면 제가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형님, 저한테 시댁에 엄청 잘할 자신 있다고 하셨던 건 다 잊으셨나봐요. 저는 형님이 말씀하시는 며느리돌이만 하시면 금방 예쁨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시부모님 말씀 잘 따라야죠. 그렇게 유난 떠시면 안 되죠. 라고 하자 빽하니 소리를 치는데 전화기가 제 귓가에서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제가 통화 중인 걸 보고 가져간 거예요. 아닌 말로 저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하고 호언장담했을 때는 다 자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려고 신우에게 끝까지 강하게 해보았죠. 저 좀 못됐나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너가 어디라고 여기로 전화해? 내가 한 번만 더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알아서 하랬지.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렇게 잘난 너가 혼자 알아서 해. 우리는 너 줄 돈은 없고 우리 가족 행복할 돈만 있어. 연락하지 마. 라고 끊더니 차단 걸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다 해줘서 고맙고 듬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자승자박 아닐까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아니,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좀 걱정이긴 한데 남편이 저렇게 확고하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연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